고급화된 그런 공간을 지향하는데 음식이든 어떤 하드웨어든 그런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진을 적게 취하고자 해서 싸게 갔을 때는 그 전체적인 제가 추구하는 컨셉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의사결정은 카테고리 베이스드 저지먼트라는 걸 합니다. 카테고리 베이스드 저지먼트. 뭐 서양 사람들은 캐러거리 베이스드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범주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특히 가격에서는. 이걸 좀 더 쉽게 풀면은요, 그 자체로 싸냐 비싸냐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 카테고리에서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뭐 얼핏 생각하는 게 벤츠 S클래스를 1억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싸다고 생각하나 비싸다고 생각하나? 엄청 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저는 살 의향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벤츠 S600에다가 한 1억 한 6천 정도 하거든요. 1억 6천 하는 거를 1억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게 웬 횡재냐? 이러고 구매 의향이 확 생기겠죠. 그랜저를 7천만 원에 판다. 그럼 사람들은 안 살려고 그러겠죠. 그 뭐 원래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를 7천만 원에 주고 내가 뭐 하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바퀴 4개, 핸들에, 브레이크에, 뭐 유리창에, 백밀러에, 뭐 트렁크에, 엔진 본네트에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그 브랜드가 속해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저절로 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이 숟가락 있고 젓가락 있고 반찬 있고 메인 있고 국이 있고 뭐 사이드가 있고 이게 있다고 쳐봐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거는 고급 시장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되고 어떤 거는 비교적 저급은 좀 그렇고 가격이 낮은 것에 카테고리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것도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돈으로는 잘 못 가고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서 일이 아주 잘 되면 기분 좋아서 가는 곳 중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경복궁이 전체 우리나라 매장에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경복궁 30개밖에 없거든요. 구글을 찾아보니까 경복궁의 1년 매출액이 3천억이에요. 여러분 30개 매장에서 3천억을 올린다. 그러면 하나당 얼마씩 하는 거죠? 100억씩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경복궁 가보세요. 예약이 꽉 차 있어. 갈 때마다 놀라는 거야. 누가 오냐고 얘기를. 모르지. 하지만 예약판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손님 접대할 때는 경복궁.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경복궁. 에?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 경복궁. 모모 대학교 최고 경영자 가정 종강 파티 경복궁. 이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수업 장투비 1학기에서 다루는 게 경쟁 전략입니다. 경쟁 전략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토픽이 카테고리를 자르고 그곳에서 독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비즈니스가 가격이 높으냐 낮냐,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욕망의 카테고리를 잘라내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1등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이 낮아져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랑 상관없이 손님들은 계속 여기에 온다. 그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카테고리 리더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전에 했던 수업 리뷰하면서 했던 게 제가 뭐예요? 반드시 독점하라.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가격을 높여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했지만 답변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카테고리를 자르고 독점을 해요? 높여도 돼. 낮춰도 돼. 낮추는 경우도 있나? 낮추는 경우 있다. 이거죠. 경쟁자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할 때 가격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3M 포스트잇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독점한다고. 바세린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티프라민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맨소리던 정도 있네. 카테고리를 잘라버리고 독점해버리잖아요? 그럼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지. 그 힘을 내가 가지려면 반드시 독점해야 된다. 특히 이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과점이라도 합니다. 독점을 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두세 개 경쟁자가 시장을 나눠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당히 해야지 그랬다가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세상이 내비두질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독점을 향해서 가져라. 그렇게 해야지 과점이라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1번 핵심 경쟁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2번 트렌드를 쫓아가고 3번 시장을 나누고 4번 독점해라. 이것을 만드는 사장님의 철학을 뭐라 그래요? 업의 개념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경쟁 전략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안 돼? 힘든 싸움이야. 힘든 싸움. 이게 안 되면 진짜 비즈니스 상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경쟁자가 할인하면 나도 해야지 되는 거고 경쟁자가 뭐 하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못 들어올 만큼 좁은 시장을 잘라내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즈니스는 두발 자전거랑 똑같아요. 계속해서 발을 밟아줘야지만 얘가 안 넘어지지 좋다고 여유 부리고 있으면은 자빠집니다. 밟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자, 긴 얘기했습니다만 돌아오시면 그게 뭐 랜드마크를 만드시건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하시건 시작은 사장님의 철학, 업의 개념이 정립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편안한 싸움을 하신다. 독점한 자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독점하지 못한 자 항상 괴로워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되셨나요? 네, 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번 질문해 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막그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